네, 오늘의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 진행되는 구글 그룹스 활용 소개를 주제로 하는 넷킬러 구글 팁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넷킬러 APAC 세일즈 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입니다. 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고, 그리고 넷킬러 홈페이지는 www.netkiller.com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 구글 그룹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기능일 수 있지만,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기능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은 구글 그룹스는 어떤 그룹 이메일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고, 그걸 넘어서 보통은 그룹 이메일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지만, 커뮤니티 기능으로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이용할 수도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한정적인 기능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룹스 전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룹스 전반은 구글 그룹스란 라는 주제로 먼저 진행이 되고, 그룹 주소로 이메일 주고받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룹 이메일로서의 그룹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룹스 권한 설정법. 그룹스 권한을 설정하실 때 보통 잠깐 지금 잡음이 들려서 다른 분들의 마이크를 오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마이크는 모두 오프한 상태이고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스를 사용하실 때 사실 보기 그리고 게시 권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들과 그룹스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게시 권한, 즉 쓰기 권한을 내부로만 해놨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이 그룹스에 절대 메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실제로도 넷킬러 고객분들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용 사례. 사내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그룹스의 예시, 그리고 고객 지원 창구, 세일즈 문의 받는 창구, 이런 식의 또 외부 사람들의 문의를 받는 창구로서의 구글 그룹스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스 전반, 구글 그룹스란, 그리고 그룹 주소로 이메일 주고받기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룹스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지메일 화면에서 많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죠. 구글 앱스를 사용하실 때. 이런 지메일 화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리드를 클릭하시면 그룹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혹은 그냥 주소창에 groups.google.com 이거를 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되고, 자, 내 그룹에 들어가면 내가 가입된 그룹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웨비나 테스트라는 이런 그룹스가 있으면 들어가면, 자, 여기 새 주제를 작성할 수 있는 새 주제 탭이 있고, 그리고 태그, 회원, 이 그룹스에 가입된 회원 정보를 보는 곳, 그리고 그룹스에 대한 일반 정보를 보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웨비나 테스트라는 이 그룹스는, 자, 그룹 이름이 웨비나 테스트고, 그룹 이메일 주소가 웨비나 테스트 멜롱닷컴이라는 이 멜롱이라는 회사의 웨비나 테스트라는 그룹 이메일 주소를 가진 그룹스입니다. 그룹에 대한 정보는 간략하게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회원 정보도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가입됐는지 볼 수 있고, 이 세 사람은 이 웨비나 테스트 멜롱닷컴이라는 메일로 들어오는 모든 이메일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룹스 화면을 보시면, 자, 첫 번째로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메일 주소로 어떤 메일을 보낸다 해도 그 메일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 단위로 그룹스를 구성한다고 할 때 세일즈 팀, 마케팅 팀, 회계팀, 재무팀 이런 식으로 팀을 분리해서 그룹스를 가질 수 있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이메일을 참조를 했을 때 모든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스를 사실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요즘 워낙 이렇게 이직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디를 원래는
김모모 씨라는 사람이 사용했는데 홍길동 씨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업무의 어떤 지속성에 있어서 사실 그룹스가 없으면은 그 전에 사람들이, 그 전에 전임자가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룹스에 이렇게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게시판 형태로 쌓이게 돼서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 새로운 사람이 전임자가 하던 일들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명백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일의 연속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그룹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던 부분이 그룹 주소로 이메일을 주고받기 방법인데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회원 정보를 보시면 자, 스미스라는 이 사람이 가입이 되어 있죠. 나,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럼 스미스 아이디로 들어가서 자, 그룹스, 내 그룹, 그 웨비나 테스트였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새 주제를 올리면 자, 제목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게시하면 자, 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작성자 나 해서 올라가고 자, 상대방에게도 이 내용이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방금 스미스라는 사람이 올린 내용이 뜨고 있죠. 그래서 방금은 제가 보여드린 건 게시판 형태로 글을 올린 거고요. 게시판 형태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이 이메일 웨비나 테스트라는 이메일로 그룹스에 이메일을 보내도 자, 동일하게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자, 지메일이 뜨고 있죠. 웨비나 테스트 멜롱닷컴 이라는 그룹스에 보내고요. 테스트입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면 자, 메일이 웨비나 테스트에게 라고 해서 웨비나 테스트 멜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자, 아직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데 보통 메일이 발송되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2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뜨고 있지 않고 있고요. 바로 곧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올린 내용은 아직 뜨고 있지 않네요. 아무튼 테스트라고 이렇게 내용이 또 게시판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 가능한 그룹스입니다. 구글 그룹스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메일 그리고 게시판 두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 흔히 이메일은 이메일, 게시판은 웹 그룹스라고 많이 일컫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 어떤 그룹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스 권한 설정 법입니다. 권한 설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이거는 그룹스를 만드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테스트입니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왔죠? 그러면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걸 내용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바로 답글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메일로 바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메일이 이렇게 들어왔죠.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네. 자, 이렇게 이메일로도 답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기 권한 그리고 게시 권한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여기서 그룹스를 지금까지는 있는 그룹스를 보여드렸고 자, 새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룹스 화면에서 자, 그룹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그룹 이름, 이메일 주소, 그룹 설명을 이렇게 지정하고 새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새 그룹을 예를 들어서 7월 9일 그룹스라고 입력을 하고 그룹 이메일 주소에는 한글은 안타깝게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709 그룹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자, 설명도 간략하게 넣을 수 있죠. 기본 언어 설정, 그룹 유형 설정이 있는데 자, 기본 권한 설정하기 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유형입니다. 자, 그룹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메일 목록, 두 번째가 웹 포럼, 그리고 세 번째가 QA 포럼, 마지막이 공동 작업 받은 편지함입니다.
자, 각 그룹 유형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밑으로 보통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메일링 리스트 그룹에서는 이메일 목록을 사용해서 웹 또는 이메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고,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룹 유형 선택이라는 이 그룹스 도움말 내용이 있습니다. support.google.com에서 이렇게 그룹 유형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채팅창에 복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 웹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시판 형태의 웹 그룹스를 말하는 겁니다. 웹 그룹스에서 보통 사용자 포럼 같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형태의 그룹스이고, Q&A는 어떤 질문과 답변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공지하기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작업 받은 편지함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주제를 다른 회원에게 작업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된 작업은 해결하거나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포트 데스크 같은 그런 형태의 그룹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유권을 가진 사람 혹은 관리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을 할당하고 그리고 답을 받고 이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기본 권한. 자, 원래 설명드리기로 했던 기본 권한 부분입니다. 자,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일단 이메일 목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자, 주제 보기는 여기 설명드렸죠. 읽기. 쉽게 설명하면 읽기입니다. 그리고 게시 권한. 이거는 쓰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이 굉장히 쉽게 쓰여 있는데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주제 보기는 그룹스에 올라온 주제를 읽는 권한, 게시 권한은 그룹스의 주제를 쓰는 권한입니다. 여기는 이메일을 쓰는 권한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시를 사용자 그룹 선택해서 그룹 소유자, 관리자, 모든 회원, 모든 조직 회원. 자, 여기까지는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다시 한번 그룹 소유자, 관리자, 모든 회원, 모든 조직 회원. 여기까지는 조직 내부이고요. 자, 전체 공개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자, 멜롱이라는 도메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 그룹스에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객 지원 창구로 이용하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바깥에서 안으로 메일이 들어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게시를 전체 공개를 선택하지 않았다. 모든 조직 회원까지만 해놨다라고 하면 밖에서 메일을 보낼 때 그 메일은 반송이 됩니다. 자, 주제 보기는 읽기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룹스로 들어오는 이메일을 보고 싶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 공개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통 그래서 주제 보기는 이렇게 사용자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막 포럼같이 운영하는 그런 그룹스가 아닌 이상 자, 전체 공개는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룹 참여는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까지 주냐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제 전체 공개가 되어 있으면 구글 웹에서 검색이 되는 그룹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부 내용을 공유하는 그룹스라면 절대 전체 공개는 해주시면 안 되고요. 초대된 사용자만 혹은 조직 내 모든 사용자가 요청 가능 이 정도로 알맞게 그룹 참여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스를 한번 보면서 자,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내 커뮤니티 창구로 이용하기 그리고 고객 지원 창구로 이용하기 두 가지가 있죠. 자,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자, 여기 사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자, 사내 커뮤니티 웨비나이고요. 그리고 일단 회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누구를 이 그룹스에 초대할지인데요. 자, 이 그룹스를 만든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시려면 자, 여기 두 번째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관리 버튼을 들어가시면 자, 회원 탭이 자동으로 뜨고요. 모든 회원, 누가 등록되어 있고 그 사람의 이메일은 무엇이고 전달, 가입, 게시가 허용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여부까지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 초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회원 초대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초대 메시지 작성해서 이메일로 수락을 받고 초대하는 방식 혹은 바로 회원으로 추가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능에 여기도 이제 메시지를 뜨지만 스팸 메일 발송에 사용하면 계정 사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아는 사람만 추가해야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초대하거나 하면은 이제 좀 사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회원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회원 초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권한 설정 부분이죠. 권한 설정에 들어가시려면 권한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권한 총 4가지 권한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 권한입니다. 주제 보기, 읽기, 게시, 쓰기, 그리고 그룹 참여 3가지 내용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리고 조직의 외부 회원 허용 이 부분이 만약에 외부 사람들을 이 그룹스의 회원으로 초대를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허용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시를 할 때 참조 추가가 가능하게 할지 주제를 누군가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지 혹은 첨부, 그룹으로 게시라는 옵션도 있고요. 그룹으로 게시를 켜면 만약에 그룹의 모든 회원으로 확장을 하면 자, 지금 모두 확장이 되어 있죠. 그룹으로 게시가 모든 회원까지 확장이 되어 있고 자, 지금 회원에 제임스 리 데모2 아이디를 쓴 사람이 있죠. 자, 데모2 아이디로 방금 그 그룹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사내 커뮤니티 0709 웨비나 여기였죠.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주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주제를 올릴 때 작성자를 내 이름으로 할지 데모2 이메일로 할지 혹은 사내 커뮤니티 대표하여 게시를 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사내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게시를 하면 메일이 나갈 때 그룹 이메일이 나갈 때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그룹스 이메일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스 이메일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뒤로 돌아가서 정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내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룹 이메일이 여기 나타나는데 어떤 비공개로 되어 있나 보네요. 지금 관리자 화면에서 보면 정보 제가 아까 이 주소를 커뮤니티 0709라고 설정을 해뒀는데 관리 정보 일반 정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룹 이메일 주소 COMM0709라는 그룹 이메일 주소를 가진 그룹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주제를 하고 아까 이렇게 사내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게시했을 때는 자, COMM0709라는 이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내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형태로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게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4가지 그룹 유형 선택에서 만약에 Q&A 포럼 같은 걸 운영을 하시면 공지사항 또는 질문 내용에 특화된 포럼 형태 그룹스를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팀원들끼리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그런 형태의 그룹스를 운영하시려면 자, 사내 커뮤니티 중에서도 어떤 질문과 답변에 특화된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지원 창구로 이용하기라는 활용 사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고객 지원 창구로 이용하기라고 할 때 게시 권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사내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그룹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스 중에 자, 이게 또 서포트 채널이라고 있죠. 자, 서포트 채널 그룹스에 들어가 보면 자, 관리, 정보, 일반 정보에 들어가 보면 서포트 0709라는 주소를 가진 그룹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게시 권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한에서 기본 권한으로 들어가 보면 자, 주제 보기 저는 일단 편의상 전체 공개를 해놨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시 이 그룹스에 주제를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전체 공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저장을 했을 때 자, 작성자 상인킴이라는 사람이 문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죠. 자, 이 사람은 보면 메일 주소가 상인킴 네킬러닷컴인 사람입니다. 즉, 멜롱닷컴의 사람이 아니죠. 외부 사람이 이 내용을 보냈고 자, 제가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 이름을 서포트 채널 대표하여 게시할 수도 있고 내 이름으로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으로 한번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스미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게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모든 사용자에게 이메일 주소가 공개됩니다 라고 하면 자, 현재 상태로 게시 또는 게시물 수정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상태로 게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주소라고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참조 이메일을 적는 곳에 제목을 적었네요. 제 실수입니다. 여기다 계속 이메일 주제를 적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잘못 인식해서 그렇게 됐고요. 답변 곧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자, 게시를 하면 답글이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동으로 메일이 발송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서포트 채널을 운영하실 수 있겠죠. 자, 게시 권한을 간단하게 바꿔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그룹스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내 커뮤니티 수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깥 사람이랑도 외부 손님이나 아니면 고객 파트너사랑도 이렇게 관련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룹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세세한 어떤 설정 같은 부분은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